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법률행위 종류 14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14페이지. 저번 시간에 법률행위 개념을 잡았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종류를 배울 겁니다. 법률행위 종류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랬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하나다. 의사표시가 두 개다 할 수 있죠. 의사표시가 하나인 거, 이렇게 하나인 거를 우리가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리고 의사표시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구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요거를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동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다.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크로스에 두 개다. 계약. 매매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크로스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입니다. 합동행위가 있고. 그럼 이 단독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이 있다. 이건 동의, 철회, 상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계. 그 다음에 추인, 이런 말도 나오고요. 취소란 말도 나오고, 해제란 말도 나오고, 해지란 말도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동의라는 건 뭔지 알겠죠? 동의. 그 다음에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과를 없애는 게 철회야. 그 다음에 상계는 채무자가 퉁치는 거야. 내가 1억을 줄 게 있어요. 1억을 줄 게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주었다 받느니 야 퉁치자. 없어지죠. 채무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야. 내가 이분한테 1억 줄 게 있어. 또 1억 받을 게 있어. 1억을 줬다가 받으면 힘들지.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1억 너 줄 게 있잖아. 근데 너 내 받을 거 있고 야 없애자고. 이게 상계야. 상계가 뭔지 알죠? 채무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게 상계야. 그 다음에 추인, 사후에 동의하는 거야. 사후에 동의하는 거야. 무권대리가 있다. 내 집을 내 허락 없이 계약을 한 거야. 그럼 무권대리죠? 아니, 이 사인놈이 장인 재산을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장인이 나를 봐서 내가 인정할게. 추인하는 거야. 상대방이 있는 단독계약. 취소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했어. 10살짜리가 계약을 했어. 취소해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취소. 해제는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으로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 이게 해제라 그래요. 해지는 뭐냐면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없애는 게 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동철이라는 놈이 우리가 상추 알죠? 상추 먹으면 잠이 오죠? 그죠? 동철이라는 놈이 상추 먹고 취해버렸어. 너무 와가지고. 그래서 야 빚 갚지 마라고 채무 면제를 해줬다.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 채무 면제해줬다. 뭐라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 채무 면제해줬다. 하도 잘 나오니까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또는 유증, 유언 또는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어요. 재단법인 설립했어. 돈을 재단법인 설립. 이게서 유죄포. 이렇게. 상대방, 여기 시험은 잘 나와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런데, 자, 계약을 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해제는 단독행위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합의 해제를 했대. 합의를 해제는, 야, 너하고 나하고 하자, 계약하자라고 의사합체가 있었죠? 이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여기다가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가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보세요.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세요. 예제가 있죠. Q. 기출문제예요. 근데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합의 해제.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으로 가지.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동철이가 철회.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3번 취소. 의사표시 취소. 동철이가 취소. 4번 동의. 그 다음에 5번 추인. 단독행위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온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자꾸 공부를 하면 재미있어집니다. 다시 따보세요. 동철이가 시작.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에 채무면제 해줬다. 그 다음에 유죄포. 뭐라고? 유죄포. 상대방 없는 단독에 유죄포. 자, 계약은 아까 배웠잖아요. 계약은 아까 물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물권 계약이요. 아까 물권,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서권 설정 물권 계약이야. 그다음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채권 계약이요. 계약은 합의. 계약이라는 말은 둘 합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분계약, 광의의 계약이 있어요. 근데 협의의 계약은 우리가 채권 계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배웠죠? 근데 아까 여기서 조심할 게 합의란 말이 들어가면 계약이니까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서 14페이지 보세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어.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그런 거 있었죠? 동의, 추인, 철회, 해지. 그 다음에 상계란 건 뭐라 했죠? 상계란 채무자가 퉁치는 거야. 채무면제.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죄포라 그랬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계약입니다. 계약은 자,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인데 그 채권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밑줄이고 그 다음에 물권계약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계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합의, 저당권 설정계약 뭐 이런 것들 신분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행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개념, 이것도 아까 채권행위, 물권행위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그런 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물권행위라. 즉 처분행위 중에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아까 물권행위 채권, 물권 채권 어떤 봤었죠? 그러면 아까 매매야. 매매는 둘만의 약정이죠. 약정이니까 이전해 줘야 돼요. 소유권 넘겼어.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이전행위. 물권행위야. 그러면 매매. 채권행위. 매매는 약정했으니까 이전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소유권 이전하는 게 소유권 이전. 몇 가지만 봅시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오른쪽에 처분행위, 물권행위 보세요.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하는 법률행위다. 소유권 이전 의사표시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나머지는 뭐 요식행위 프로식은 넘어가도 됩니다. 넘기시고 세 번째 파트가 보니까 법률의 요건이 나옵니다. 법률의 요건은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요. 이제 나온 게 그 판례 있죠. 17페이지에 그 판례 작은 별 파세요. 농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올해 지금 28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이전 등기 시 첨부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농지 매매를 했어. 농지를 사고 팔았어. 그럼 내가 사고 판다. 네가 팔을래? 내가 살게. 근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첨부해야 돼. 면사무소 가서. 근데 뭐냐면 매매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매매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줄게라고 약정하면 매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등기할 때 갖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거기에 농지 자격 증명원이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두 번이 나오는 게 농지 매매에서 농지 자격 증명원을 첨부하는 것은 매매의 효력 요건이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등기 요건에 불러가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등기 요건에 불러가. 등기할 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에서 경매를 말이죠. 농지를 경매 받았어. 농지 경매를 받았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나중에 등기할 때 농지 자격 증명원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법률의 요건인데,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면 법률의 요건은 거기 요건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 그럼 아까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지금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고 할 때 갑과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갑과 을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다. 그럴 때는 성립 요건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갑과 을. 그죠? 그 다음에, 자, 매매가 있으려면 효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목적이 뭐냐면, 아까 법률행위 효과 부분입니다. 법률행위 효과.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 매매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죠?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그래서 성립 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당사자는, 요놈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능력은 막 돈 잘 벌고 남편 돈 잘 갖다 줘. 그럼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여기서 우리 재벌이 있잖아요. 재벌. 치매가 걸렸어. 신격호 씨가 있죠. 신격호. 롯데그룹. 그죠? 행위 능력이 있을까요? 신동주, 신동빈이 막 싸워가지고 막, 네 거다, 내 거다 해서, 우리 그 아버지 95살인데, 즉, 제한 능력자다. 가지고 법원에 선고 나왔죠? 약간 치매기가 있어. 치매기가 있어. 완전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없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성년 후견이 들어. 피한정 후견이. 약간 치매기가 피한정 후견이. 약간 맛이 간 거고. 완전히 맛이 갔어. 완전히 맛이 갔다. 계속 웃고 다녀. 웃고 다니는 사람 있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목련꽃 아가씨가 있는데 목련꽃 필 때 되면 이쁜 아가씨가 항시 그 목련꽃 밑에 항시 나타납니다. 목련꽃. 그죠? 그러면 목련꽃 필 때 비 올 때 항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놈이 이쁘니까 이제 작업을 하고 갔어요. 근데 계속 웃거든. 계속 웃어. 근데 1년 만에 한 5일간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 웃어버리는 사람. 근데 웃기 전에 혼자 막 말하죠. 그때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웃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웃어버리면. 그래서 설 미친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완전히 미친 피성년 후견이라 그래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피한정 후견 선고가 나서 행위 능력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률행위는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이거는 의사 능력은 사물을 식별 능력이에요.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이제 의사 능력이 있느냐, 판례 입장이 초등학교 입학할 시점. 그러니까 지금 7살, 8살 정도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 그래요. 뭐 3살짜리가 가서 10만 원권, 아니 5만 원권 가서 물건을 샀다. 의사 능력 없으니 이 법률행위는 무효야. 그죠? 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요건 목적은, 법률의 목적은 반드시 조심할 게, 매매 목적은 재산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목적이요. 매매 목적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목적이야. 우리가 그냥 목적 여기서는 반드시 매매 목적은 요거 재산권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목적이야. 요 놈이 목적이 효과나 내용이 요 놈이 목적이야.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라면 요 그릇이 이제 효력 요건이단 말이에요. 일반적 효력 요건. 효력이 발생하려면 요런 목적은 이렇게 해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목적은 이렇게 확 까졌다. 무슨 말이냐면 손을 보러 갔어요. 손을 보러 갔는데 그 아가씨가 나왔는데 껌을 쫙쫙 씹으면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어디 살아요? 완전히 확 까져버렸죠? 확 까졌다. 그죠? 확 까졌다. 덜 까져야 이쁘잖아요. 그죠? 순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덜 까져야 이쁘잖아요. 그렇죠?
확 가져버리면 안 이쁘잖아. 아무리 이뻐도 확 가져버려봐. 그죠? 그래서 목적은 확 가져야 돼요. 확 가졌다. 뭐라고? 확 가졌다.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확 가져버려야 돼요. 확 가졌다. 확정 가능, 확 가져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확정, 사회적 타당에서 요게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서 유효가 되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103조부터 우리가 조문 중요하라고 그랬죠. 104조. 사실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본 게임에 들어가요. 1조부터 우리가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이쪽은 친족 상속법 우리는 배우지 않아. 그러면 여기 몇 가지 하는데 한 200개 정도 배우는데 1조에서 102조까지 또 안 배워요. 다 민법, 공인중개사는 필요 없어. 103조부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횟집에 가면 있잖아요. 바로 회가 나와요. 앞에 뭐가 나오죠? 찌개다시가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는 찌개다시야, 지금. 찌개다시 다 먹으면 배 터지잖아. 맛있는 거 먹어야죠. 처음에 제가 회를 잘 못 먹었어요. 회를 못 먹었는데, 부산으로 이제 이사 와서 회를 먹었는데, 처음에 찌개다시만 엄청 먹었어요. 회는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회 맛을 알고는 찌개다시는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찌개다시 나오는 거는 맛있는 거 먹어야지. 회 먹으려고. 왜 이거 맛있는 거 먹었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시험에서 잘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를 본격적으로 먹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 확 가졌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성립요건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일반적 성립요건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요건이 있어야 양가로 이번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해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그 다음에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있죠? 요것이 별표 쳐야 돼요. 작은 별표.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 아니고 이전 등기 시 첨부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그래서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참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쭉 넘어갑니다. 요게 시험 문제,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를 핵심 문제로 기출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넘겨보면 법률의 목적이 나오죠? 법률의 목적.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목적이다. 그러면 매매 목적을 생각하는 거야. 매매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목적이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목적이야. 그게 다른 말로는 효과, 내용 같은 말이야. 효과, 목적, 효과, 내용 같이 개념이 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매매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 차임 지급이 목적이고. 이해가죠? 목적. 그래서 거기 목적은 반과 양가로 1번에 법률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확정. 그러면 법률의 목적은, 여기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생각하면 돼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장차에 동그라미 치고 확정 가능하면 됩니다. 이행기까지 가능하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게 지금 우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잖아.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죠? 모델하우스 가서 그거 보고 아파트가 지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근데 분양계약서
물건, 즉 아파트는 없는데 분양계약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 때 이거 건설사만 돈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파트는 지어지도 않았는데 모델을 이렇게 짓게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양계약 체결 하잖아.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하자 투성이죠. 하자 투성이잖아.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물건을 살 때도 이거 다 물건 보고 이리저리 보고 이런 물건 하나를 다 보고 하는데 그 일생일대 그 집 하나 사는데 말이야. 그 아파트 하나 하는데 그냥 모델하우스 보고 그냥 사는 이거 불합리하잖아 사실은. 그래도 고쳐야 돼. 아파트 다 지어놓고 가서 있냐 그거 사 그게 그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것 좀 정부에서도 고친다 그러죠. 어떻든 보세요. 그러면 분양 공급계약,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가 없지? 바로 재산권 넘겨주는 거 아니잖아. 나도 돈 없잖아. 내가 잔금 3억을 갖고 있어요? 없지. 즉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 분양계약 체결할 때 돈 없어. 아파트 없어. 근데 3년 후에 장차 이행기에 이행할 수 있죠? 이행할 수 있죠? 그럼 분양계약 성립하는 거야. 목적이 확정되는 거야. 그죠? 시험 문제는 만약에 법률의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지?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할 필요도 없어. 장차 확정될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능입니다. 가능인데 가능은 조금 봅시다. 가능은 뭐 지금 일순환에서는 크게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때문에 이건 지우고. 자, 목적은 법률행위 목적에서 지금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확정은 배웠고요. 확정. 그럼 확정할 수 없어.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할 수 없다. 무효. 가능입니다. 가능의 반대가 불가능이잖아요. 불능이죠. 가능, 불능. 근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집을 이렇게 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8월 1일 그 집이 다 불나버렸어요. 불탄 집을 계약한 거야. 계약 당시 매매 계약 이전에 불탔어. 이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계약 체결 이전에 불탔어.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되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약해보니까 그 집이 없어. 불탄 집이야.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10월 1일 날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9월 5일 날 불타버린 거야.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불탔어. 이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럴 때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에 집이 없는 거야. 무효야. 여기서 이제 법률 문제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이제 채무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다음 순서에 원시적 불능 개념 목적의 가능성에 동그라미를 써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불능인 경우입니다. 불능인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보세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기 전에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옆에다 무효라고 쓰시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이건 시험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적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법.
적법. 자, 적법을 한번 또 살짝 봅시다. 지금은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적법. 기본 용어. 적법이라는 거는 법에 적합하려면 이놈은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규정과 의무규정 개념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념만 보고 넘어갑니다. 강행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야. 의무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규정이야. 의무규정. 이 강행규정, 의무규정은 나중에 임대차 배울 때 중요한데요. 그러면 강행규정에 위반되면은 요거는 위반되면 무효가 되면 의무규정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있어. 근데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임대차를 해줬어요.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토지라고 봅시다. 토지인데 이 토지에다가 마사토를 닦아. 이게 굉장히 이 토지 질이 나빠가지고 마사토라고 알죠? 질 좋은 마사토를 한 3트럭을 갖다 깔아가지고 토지가 비가 와도 싹 스며들어. 돈 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임차인이 토지의 질을 높였죠. 요거를 유익비라 그래. 그러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한테 유익비 내놔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줘야 돼요, 임대인이 줘야 돼. 그게 민법의 626조라는 조문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근데 요놈은 판례가 의무규정이라는 거야. 의무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에서 관계없는 규정이니까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임대인은 내 땅, 내 집을 사용해라. 단 반환 시에는 특약을 하는 거야. 반환 시에는 원상에서 복구로 해서 반환하라. 특약을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 의무규정이니까 특약을 붙일 수 있는 거야. 특약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내 땅, 내 건물을 임대차를 할 때는 특약을 하는 거야. 반환 시에는 원상 복구해서 반환하라. 라고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의무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이런 조문을 626조라는 이 규정을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 규정이야. 배제하는 규정이야. 의무규정이야. 근데 강행규정 꼭 따라야 되는 규정이니까 배제할 수 없어. 가령 같은 임대차라도 민법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민법이라도 이게 623조, 643조 이런 643조에 이런 규정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임대차라는 것은 토지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거기다 건물 지었어. 건물 딱 지었어요. 근데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실제 사냐면 해운대 신도시 있죠. 해운대 신도시에 한 100여 평을 토지 임대차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5억짜리 해물탕집을 지었어요. 해물탕집. 5년 동안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는데, 근데 이미 5년이 기간이 끝났죠. 그럼 갱신 청구 한번 하자.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럼 내 건물을 사가라. 이게 지상물 사가시오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임차인한테 643조에서 요 놈은
당사자가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특약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기 규정 무효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꼼짝없이 사가야 돼요. 땅 주인이. 이런 규정들. 이게 강행 규정이니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되고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 그 특약 무효가 돼버려요. 당사자 특약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갑과 을. 아니, 아까 요거는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 그쵸? 그럼 임대인이 야, 네가 반환할 때 원상복구해서 반환해 라고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다. 그럼 저것처럼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특약을 매는 겁니다. 그 특약 매는 무효란 거죠.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특약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에 위반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응? 근데 의무 규정의 위반 시에는 유효입니다. 배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무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고 강행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이야. 대충 알겠어요? 임대차 할 때 근데 자 그러면 내 땅을 빌려줬는데 내가 필요 없는 건물 사가는 위험을 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뭐냐면 이걸 하기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해놔요. 재소전 화해 조서.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 조서는 뭐냐면 판사 앞에 가서 미리 그 건물 지상물 나한테 매수 청구 못해. 철거해야 돼? 철거해야 돼? 라고 특약을 해놓으면 특약이 아니고 화해조서를 작성해놓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빠져나간 구멍이 다 있죠. 그러니까 내 땅 있는데 내가 빌려준다 공장 짓는다 뭐 건물 지어서 장사한다 반드시 재소전 화해조서를 만들어야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얼마 안 줘 해줘요. 판결만 받아놓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요. 안 적어도 돼. 땅도 없으면서 뭐, 땅 있어? 그죠? 땅 있는 사람 적어놔요. 시험 문제 안 나와. 재소전 화해조서라고. 제가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거든요. 다양한 직업을. 고시 공부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친구로 그 사무장으로 법무부에 있었고, 이제는 재개발 지금 전포동에 2년 동안 해서 그 3만 평에서 철거하고 수용, 그다음 명도까지 다 해서 11월 달에 이제 인도를 해줍니다. 현대 아이파크인데, 아이파크가 2,300세대 들어옵니다. 300세대 들어오는데, 공사가 한 4천억 공사죠. 현대 아이파크. 일반 분양 아마 11월 10일 날 좀 일반 분양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매달려서고 수용하고 명도하고 철거까지 다 해서 지금 11월 20일이면 다 끝나요. 이러면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이제 또 강의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00세대를 이주시키고 수용하고 재밌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 민법도 중요하지만 이 민법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수용이라는 거 아세요? 수용? 나중에 수용, 강제 수용. 이런 것을 내 직원 데리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법 이런 것들을 명도 소송도 많이 하고 수용도 많이 해서 시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제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것도 예? 조합장은 안 하고 저는 조합 밑에 아파트 철거 있잖아요. 그 철거와 철거업체에서 수용 명도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 원청을 내가 인수를 해서 청구하고 해서 다 처리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재밌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그 법과 연관된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서 재밌는 얘기 할 겁니다. 강행규정. 대충 알겠죠? 네. 자, 목적의 적법성이 있습니다. 적법성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하게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해야 하며 여기서 적법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기세요. 강행규정, 단속규정 이것들은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효력규정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세요. 그 다음에 쭉 넘깁시다. 다음 페이지 4번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3페이지죠. 덜 중요한 거는 패스합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나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즉 반사회질서 밑줄이고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불공정하지 않아야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103조가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회락을 했잖아. 여기서부터 회락을 했죠? 자, 그거 보세요. 큰 소리 읽으세요. 103조.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내용에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내용이 뭐죠? 목적, 효과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효과가 사회질서에 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질서도 밑줄 치시고 사회질서. 그럼 사회질서가 뭐냐 이 말이죠. 사회질서가.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무효에 동그라미 치고 무효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무효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쓰세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무효다. 그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절대적 무효 밑줄 딱 치고요. 이 절대적 무효 이렇게 써놓고 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 써놓으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 선이라는 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중매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냄새가 나.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 냄새 나지?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줬어.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첩계약을 했어. 첩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요? 반하지. 일부 일처제잖아 지금. 일부 일처제잖아요. 사회질서에 반하지. 첩계약을 해서 야 첩계약으로 해서 내가 첩이 해주면 뭐 재산 좀 떼어주겠다. 약정 무효야. 일부 일처제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사회질서에 적합한 제도다 이거지. 여기 보세요. 사회질서이잖아요. 사회질서. 우리는 조선시대로 가봐요. 첩계약 유효죠. 그때의 사회질서는 축첩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나라는 아랍으로 가봐. 일부 다처제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단 말이에요. 중원이 돼요, 중원에. 그래서 우리 법의 민법에 의한다면 중원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중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첩계약은 사유질서에 반해서 무효야. 그러나 냄새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감으로 아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중매매 문제예요. 이중매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넘겨보세요. 어디 쪽으로 나오면 쭉 보세요. 앞에 이런 것들은 참조로 보시고 2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중요 논점에 부동산 이중매매가 있죠? 네? 그건 왕별표를 해놔야 돼요. 왕별표 해놓고 그 부분은 자 설명을 들으시고 봅시다. 굉장히 논점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 보기 전에 아까 그 조문의 103조를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사유질서에 반한다면 무효가 돼요. 무효니까 그 계약 내용이 사유질서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니까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가령 첩계약을 했어. 그러면 지금 첩계약으로 하지 않잖아. 스폰계약이라고 하죠. 스폰계약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재벌가에 스폰계약을 했다. 그러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월 2천만 원 주겠다. 그 계약을 했어. 근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지.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근데 이행을 해버렸어. 아파트 사줬어. 근데 그 첩이 불시에 이 재벌이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요즘에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예요? 남자들 배우가 누구죠? 우리 때는 뭐 정우성이하고 놀아나고 자빠졌어요. 이 첩이 그 꼴 못 보죠? 에? 야 그럼 중고 내놔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게 문제죠? 그럴 때는 이행 후라면 요놈은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급여했어요. 불법 원인 급여인데 요놈은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746조예요. 746조야. 그러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 첩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냥 바람 펴버려. 그러고 달라 그러면 이거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첩고가 돼버려 그냥. 줄놈이 없지. 줄놈이 없는데 재산 아파트. 어떻든 불법 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질서에 반환 행위를 했다.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을 했다면은 불법 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죠? 자, 이중매매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중매매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건데 갑이 글이 있어. 그러면 1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집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을이라는 매수인이 갑한테 중도금을 딱 지급해놨어요. 아니면 잔금지급 등기를 하지 않았어 아직.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하라 그랬지. 아까 등기까지 하라 그랬죠?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았어요. 중도금 줘서 잔금을 줘서 등기하지 않았어. 근데 등기를 안 해주고 병한테 이중매매를 해서 일이 등기를 해줘버린 거야. 일이 등기를 해줬어. 병한테. 이게 이중매매야. 이중매매. 그러면 보세요. 이중매매는 1시간 끝났죠? 1시간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는데 어떻든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정리를 해보면 법률행위 종류가 있었죠. 법률행위 종류에 의사표시에 따라서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합동행위냐. 그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라 그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에 채무면제 해줬다 그랬죠. 상대방 없다 유죄포. 근데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해제는 계약이라고 했죠.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라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요건에 당사자, 사람 있고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살아있어야 되고 행위능력,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 법률의 목적이 확가졌다.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거기에 장차 이행기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가능해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그 다음에 적법에서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니까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니까 당사 특약으로 배제 못하죠. 임대차를 들어서 내 땅을 빌려주고 건물 지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야. 그래서 임대차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규정, 필요비 상환 청구 규정은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